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체크하면요. 코스피가 2,300을 좀 테스트하느냐. 2,400 위에서는 지난번에 뭐 단단하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그렇죠. 또 밀리기 시작하면 금방 100포인트가 빠져가지고요. 장중에 이 2,300선을 이탈하는 모양새이고요. 코스닥도 1.4%, 두 시장이 좀 제법 많이 밀려가는 흐름들입니다. 예, 시장이 생각보다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 제롬 파월 의장 얘기부터 할게요. 제롬 파월하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의회에 나갔는데 뭐 필요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파월 의장의 얘기를 한번 직접 인용을 해보면 기존 연준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통해서 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더 순조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의 지난 기간 동안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일부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시장 내용 전체는 별로 전반적으로 썩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파월 의장의 말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실물 경제 프로그램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을 누구한테 해줄 수 있느냐?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근데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소기업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에서 그 사람들을 체크를 해보면 누구는 뭐 상환할 것이고 누구는 상환을 못할 것인데 만약에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돈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면 소기업들이 이제 살면서 고용도 지켜주고 뭐 이럴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돈을 못 빌려준다.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라. 의회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위해서 의회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라는 톤의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실물 이야기만 하네? 실물 경제 얘기만 하네? 왜 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월스트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는 그간에 8월 말 잭슨홀 연설 이후 계속해서 9월 내내 보면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은 바로 이런 연준의 기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신경 안 써주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근데 뭐 보시다시피 그 대법관 관련 이번 주말에 강행하기로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양책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 공화당 합의는 물 건너간 걸로 보여지고 대선 끝날 때까지 이건 물 건너갔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파월 의장의 말이 뭐예요? 야, 이제 어려워지는데 너희가 재정 프로그램 돌려야 돼. 의회에서 합의해서 부양책 만들어야 돼.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우리는 하긴 하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서 못해. 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파월의 이야기는 물론 이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의회에 나가서. 근데 계속 이런 뉘앙스로만 얘기하면 시장에서 약간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가 진행한 주청기업 배터리 데이 얘기도 좀 하죠. 정작 뭐 배터리 내재화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 않고요. 뭐 다른 다리 긁는 얘기들 뭐 판매 잘 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장 관심 있는 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좀 배터리 데이가 눌렸던 요인 아닌가요? 이게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뭐 내재화 핵기장기 없었다고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2차 전지가 또 많이 밀리거든요.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요, 25,000불을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값, 지금보다 반값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럼 반값을 만들려면 재료 부품비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배터리 값을 낮춰야 된다. 그럼요. 30% 정도가 배터리니까 그럼 배터리 반값 안 하고 어떻게 반값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는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렇게까지 낮아지면 얼마나 소위 말하는
우리가 CR이라고 표현하는 코스트 리듀스, 그 단가 인하가 얼마나 세게 들어올까. 그것도 한 3, 4년 안에 들어올 건데 물량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단가를 후려치기 당해서 도대체 남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장이. 시장이 오늘 지금 사실은 오늘 하락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것은 이런 그 테슬라 이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재화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미 어제 자기네가 대량 생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주요한 벤더, 테슬라의 주요 벤더인 파나소닉이 배터리 그 원통형 배터리 사이즈를 키울 때 수율 잡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거기서 발표했습니다만 18650에서 21700으로 늘렸을 때 효율이 50%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4065, 뭐 4070, 뭐 이런 지금 3070 정확하게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배터리를 좀 짧고 뚱뚱한 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배터리 효율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이죠. 예, 그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걔네 못 만들어요.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년,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게 그 자체 배터리 생산일 겁니다. 그러나 자체 배터리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열어줌으로써 배터리 업체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25,000불짜리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아예 그냥 그 선전포고를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니네들이 우리한테 싸게 해줘. 우리는 싸게 해서 자동차 대중화를 할 거야. 물량은 우리가 확보를 해줄게. 뭐 이런 정도의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 이렇게 배터리를 싸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충격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감정적인 대응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물량이 진짜로 분명히 는다는 거예요. 물량. 이 물량 느는 거는 테슬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저희 나라 거와 저희 한국 기업과 그다음에 뭐 CATL이라든가 파나소닉 써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년 동안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써야 돼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니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흙 퍼가지고 장사해주는 것도 아닌데, 물론 광석해가지고 장사를 해주는 거긴 합니다만 가격을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려줄 수 있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놀래서 빠지는 거긴 합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겠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또 이 전기차를 테슬라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업체들도 이제 많은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해요. 그러니까 네. 이 뭐냐면 자동차는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는 예를 들어 테슬라는 뭐 애플이 만든 스마트폰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자동차에게 예. 다가올 수는 있지만 전기차의 확산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현대차까지 왜 빠지냐? 왜냐하면 경쟁업체가 25,000불에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얘네는 뭐 자율주행도 달려있고 지금 선도적인 업체고 가장 인기가 많은 업체가 25,000불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현대차는 25,000불에 만들어서 이게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배터리도 저 가격이 어떻게 맞추지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인데,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테슬라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면 과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의 배터리 주도권이 완전히 테슬라 손아귀에 있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네. 정리 좀 질문은 드릴 것 많은데 시간상 정리를 좀 해가면서 전략 세울 텐데요. 그동안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뭐 지난주부터 해서 주춤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고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식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명절을 앞둔 전략. 오히려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려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현금 비중을 오히려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또 들어가지고 그게 말씀하신 게 맞는지 의미가 뭔지요? 예. 네. 사실은 그동안에는 계속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순식간에 100포인트 이상 빠졌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현금 비중을 그렇게 급격하게 늘려야 되나요? 저는 고민이고,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그 가격 매력이 생긴 주식들은 다시 재진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가장 큰 뉴스는 저거예요. 연준에서 더 이상 월가를 지원하지 않을 때 자체 동력으로 얼만큼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코로나 관련 이제 재확산 문제가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컨택이 죽고 언택이 뜨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어제
기술주들의 상승은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반등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언택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얘네들밖에 또 장사할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같이 겹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인데 만약에 연준이 만약 시장이 많이 빠지면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지켜지면서 반등을 할 거고 전반적으로 괜찮아질 건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 세계적인 증시가 조금 부담을 많이 느낄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타난 환시장에서도 좀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다가 오늘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어요. 0.6%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었다는 건 이제 좀 이상하다. 달러라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시장에 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안 해줄 때까지는 시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서 떠나야 되냐, 시장을 떠나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저점을 잘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준에서 시장 마냥 떨어지는 거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결국엔 개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것만 하나 더. 앞서 이제 그동안 어떤 밸류 부담이다 이런 것 때문에 못 샀는데 단기적으로 한 100포인트 빠진 가격 매력 때문에 그런 종목은 오히려 조심스럽지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섹터가 그러면 어디입니까? 네. 네, 지금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섹터. 네, 저는 이 전기차 관련 방금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터리 관련 주식들의 수량 증가는 분명히 맞는데 어떤 회사가 수량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손해를 보고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밸류 체인들의 생산량 증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쪽도 이제 잘 보셨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거기 달려 있는 그런 비메모리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 돈 잘 버는 증권 매력에 듣는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